사기 분양으로 받은 상가랑 섹션 오피스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뭐 해지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죠. 전매를 해준다는 말에 전매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해준다는 말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분양받았어요. 오늘 의뢰인은 60대 가정주부예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섹션 오피스 한 개 받고 또 상가를 이제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사회 초년생, 가정주부, 공무원, 연세 있으신 분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분양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부류입니다. 이유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모르니까 귀가 얇을 수밖에 없죠. 이런 피해자는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럴싸한 얘기를 해주면 쉽게 넘어오거든요. 그럼 의뢰인들, 이런 초보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다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끔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 대부분이 순박하고 순진한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세상은요, 착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은요, 그들의 먹잇감 같은 그런 타켓일 뿐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나 많이 똑같은 얘기에 많이 당해요. 사람들만 바뀔 뿐이에요. 수법은 비슷한데. 계약금만 쓰면 된대요. 계약금만. 계약할 때 계약금만 쓰면 된대요. 당연히 계약할 때 계약금만 쓰면 되겠죠. 중도금은 무이자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전매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전매해서 팔아줄 수 있으면 좋지.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로 프리미엄 받고 중도금 무이자. 요즘 중도금 무이자지. 그리고 전매가 잘 되는, 요건 약간 좀 양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매가 잘 되는 회사 보유분 호실로 특별히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싹 하면 또 많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이 의뢰인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잘 안 만나거든요, 저는요. 예상대로 너무 착한 분이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부동산 투자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동물의 왕국을 비유한다면 초식동물처럼 육식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요. 육식동물은 절대로 이런 초식동물 먹잇감을 가만 놔두지 않죠. 특별히 좋은 회사 보유분을 빼주겠다. 이런 좋은 자리는 전매가 쉽다. 이 두 마디면요, 부동산 초보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밥만 먹고 맨날 이런 사연들만 듣고 해결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맨날 똑같이 접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미연에 이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분석, 투자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똥줄 타면 이상하다 싶으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서 그제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잔금을 치르랍니다. 무슨 잔금을 치르라는 거냐? 자, 이제는 잔금을 치러야지 팔아준다고 합니다. 잔금 일자가 다 안 나오죠? 그러면서 또 경기가 좋지 않아.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고. 그건 멘트예요, 멘트. 여러분, 그럼 부동산 경기가 좋았더라면 분양직원이 팔아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나 부동산 경기가 나쁘나 그들은 항상 그럴듯한 변명만 합니다. 잔금을 내면 팔아준다고요? 제 손모가지를 걸고 자신합니다. 저 말도 뻥입니다.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가지고 패턴이 비슷하다 했잖아요. 잔금 내는 사람, 팔린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의뢰인은 잔금 낼 돈도 없었어요. 아들 결혼식 자금 가지고 전매를 해서 수익을 좀 내볼까 하다가 그냥 코 낀 겁니다.
의뢰인은 너무 막막하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런 말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잠깐만이라도 통화를 하면은 며칠 동안은 안심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이게 무슨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놓인 현실을 상황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저와 통화를 하면은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왕공우 현재 의뢰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뭐 돼서 뭐 문자 온 내용이고, 아, 이분은 섹션 오피스는 일단 전매가 됐고 상가는 지금 등기를 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쳤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결론을 드릴게요. 의뢰인이 분양받은 섹션 오피스는 마이너스 20%로 전매를 했어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행히도 저희 고객 한 분이 20% 할인된 금액으로 의뢰인 섹션 오피스를 매입한다고 해서 제 당사자끼리 직거래하게 도와줬어요. 지금 의뢰인이 분양받은 건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실들로 넘쳐납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연체료 등 뭐 잔금 미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들어왔을 거예요. 잔금 안 된다고 하면은 채권팀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와서 살 수가 없다고 미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의뢰인 멘탈이 좀 더 강했으면 계약 해지 쪽으로 좀 상가도 손해보고 가는 게 맞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도저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손해를 안 보고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등기를 쳐야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뭐 제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그런데 의뢰인은 제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2, 3년 이내에 그 상가 임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고요? 상가 인테리어 비용만 적어도 수천만 원 들 텐데 누가 2층 상가를 관리비만 내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갑니까? 인테리어 비용 별도로 추가 또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는요 좋은 위치의 상가가 아니라서요 1층 상가도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도와준다고 좀 더 기다리려고 했어요. 이거 갖고 있어봤자 안 되니까 쓸모없는 거니까 돈 먹는 하마니까. 그런데 의뢰인 남편분이 손해보고 해지하기 싫다고 고집 부리다가 이제는 평생 상가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계약할 때는 남편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뭐 나중에 아는데 몇 천만 원 날라가는데 어우 돈 아까워 싫다 이런 얘기가 모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발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의뢰인한테 또는 사람들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그런 내용들이 손해를 가장 적게 보고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의뢰인 같은 경우는 좀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손해를 보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의뢰인 같은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이 의뢰인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 의뢰인을 본보기로 참고하시고 손절할 땐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